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계절학기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하여간 뭐 건강하게 늘 잘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벌써 이제 3주차인데 이제 교재가 마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를 저희가 그 PPT로 띄우지 않고 PDF 파일로 띄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책 가지고 바로 이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하여간 교재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광고를 많이 했죠. 하여간 뭐 교재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이 이제 한 주차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중간고사는 35문제, 기말고사도 35문제 나오는데 다 OX 문제로 나오니까 그 OX에 잘 체크해 주시고 하나의 뭐 이론상으로는 1점입니다만 그렇게 1점씩만 깎진 않겠습니다. 1점씩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하여간 그 점수를 최대한 그 뭐 여름에 이렇게 고생도 하시는데 좋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여간 너무 그 마음 아프게 제가 좀 그 이제 점수를 막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너무 이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깎아야 하는 그런 좀 그 마음 아픈 순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좀 성실하게 그렇게 뭐 평소에 하시듯이 그렇게 좀 성실하게 그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기말고사도 이제 같은 형식으로 치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치른다는 것, 수업은 따로 안 한다는 것,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 학기 때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이제 개별 과제를 이제 걷도록 하죠. 30개 이제 그 모아오는 것 제가 광고를 이제 드리고 우리 공지사항에도 띄워놨는데요. 뭐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모으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셔도 괜찮고 하여간 뭐 미리 좀 빨리 준비를 하셔도 괜찮고요. 하여간 개별 과제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뭐 맞춤법 틀린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다 모아서 그렇게 올리고 이러는 것, 그거는 최대한이 아니라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제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좀 준비하지 말아 주시고, 하여간 그 지나다니시면서 아니면 맞춤법 오늘 이제 배우고 그럴 때일수록 보이는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런 걸 좀 차곡차곡 모아서 30개를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도 역시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우리 보시면은 교재 다 준비되셨죠? 자 5페이지 보시면 제2절 국외음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6강 국외음악 표기. 자 국외음악이라는 게 뭔가요? 간단하게 이론으로 그리자면 이게 무엇을 만나면 디귿이나 티읕이 뭐를 만나면 이를 만났을 때 그때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것 요게 이제 국외음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국외음입니까? 디귿 티읕이 국외음입니까? 아니면 지읒 치읒이 국외음입니까? 요게 국외음이죠. 그러니까 국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화라는 게 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읒 국외음이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디가 구지가 된다든지 해도디가 해도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바로 뭐 가티가 가치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을 바로 국외음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국외음화를 표기에 반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도지라고 씁니까? 해도디라고 씁니까? 해도지라고 쓰죠.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국외음화가 돼가지고 해도지라고 하지만 쓰기는 해도디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이 바로 국외음화 표기 제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6항 보시면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받침이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예, 뭘로 적는다? 디귿티읕으로 적는다. 즉 지읒 치읒으로 된 구개음을 반영하지 않는다. 구개음화 표기에 반영 안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기역이 이제 맞는다는, 기역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요 말은 기역이 맞고 예, 니은이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예, 기역 부분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이 있는데 마지, 마디, 마지, 예, 마디로 적어줍니다. 발음은 마지로 나지만 해도디, 해도지, 예, 구디, 구지, 같이, 같이, 끝이, 끝이. 제가 뭐 편의상 끝이라고 읽습니다만 누가 끝이라고 발음합니까? 다 끝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한국에서 그 인정된 그런 이제 발음입니다. 그렇지만 발음은 인정되었지만 표기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할치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리을 티읕 받침이죠. 근데 겹받침인데 이런 걸 이제 두 개 다른 것을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티읕이 뒤로 넘어가 버리는군요. 그래서 할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써지는데 발음이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겹받침일 때는 뒤에 것만 뒤로 넘어간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겉히다. 이거는 이게 저기 디귿이 뒤로 넘어가지고 히읗하고 합쳐져서 티읕이 되죠. 예, 그러면서 추각 현상이 벌어져서 티읕이 되는데 그 티읕이 또 구개음화가 돼가지고 거치다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축약과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예, 하여간 뭐 구개음화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쓰는 건 겉히다 그렇게 쓴다는 것, 예, 그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닫히다도 마찬가지네요. 묻히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축약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구개음화가 벌어진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뭐 축약이건 구개음화건 다 표기에 반영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써줍니까? 미다 디로 써줘야 되나요? 미다 지로 써줘야 되나요? 미다 이로 그렇게 앞에 걸로 써줘야 맞는 것이죠.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하니까 발음은 뒤에 걸로 하지만 쓰는 것은 앞에 걸로 써준다라는 그런 하여간 6항의 내용에 따라서 앞에 미다 이가 미다디, 미다이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귿 소리 받침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을받침법 7항, 디귿 소리 받침. 제7항, 디귿으로 소리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그냥 받침이 뭐 하여간 디귿 소리가 나는 것을 시옷으로 많이 적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디귿 소리로 나더라도 시옷으로 적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바로 7항이 되겠습니다. 자, 덧저고리 있죠? 덧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를 뭐 굳이 뭐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을 때 그때 이제 그 시옷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이 있겠군요. 있는 것. 자, 그러면 제가 그 있는 것을 뭐 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돋보기 있죠. 돋보기는 시옷 받침인가요? 디귿 받침인가요? 이거 디귿 받침이에요. 돋보기. 근데 돗자리는 뭡니까? 돗자리는 요거 좀 여기 얘가 나오네요. 바로 시옷 받침이네요. 자, 요거 왜 디귿으로 써고 요거 왜 시옷으로 써줄까요? 예, 요거. 자, 디귿으로 써준 이유는 요게 돋보는 게 요게 사실은 도두 보는 거예요. 도두보다. 그래서 이게 확 이렇게 더 드러나게 더 크게 보이는 것 있죠? 그렇게 또 입체적으로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그런 걸 도두보다라고 그러죠. 도두보다. 그래서 이게 도두보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디귿이 남아가지고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돗자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도두 자리입니까? 돋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돗자리가 사실은 그냥 요 앞에 있는 돛이 뭐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도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굳이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을 때 아니면 다른 받침으로 적을 이유가 없을 때는 그때는 뭘로 적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시옷으로 적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7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들 그렇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뭘로 적어준다? 시옷으로 적어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밭다리 보도록 할까요? 강호동 씨름 같은 거 할 때 밭다리를 걸었다는 말이 있어요.
다리의 안쪽이 안다리고요. 다리의 바깥쪽이 밭다리인데 이 밭다리 뭘로 써줍니까? 이 티읕 받침으로 써줘요. 왜 티읕 받침으로 써주나요? 이거는 뭐의 줄어드는 말입니까? 이거 바깥에 줄어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읕 받침 때문에 그래서 이 티읕으로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티읕으로 적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옷으로 적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밭다리 이렇게 적어주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쪽은 틀린 것이고 티읕 받침으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귿 받침이나 티읕 받침으로 적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디귿 티읕으로 그렇게 적는 것이고 그럴 근거가 없는 것 그렇게 굳이 뭐 디귿이나 티읕으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것 그렇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시옷으로 적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칠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서 이 칠항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셈 그 우덜은 그 돗자리도 그렇고 어셈 우덜은 하돗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묻 옛 첫 헛 다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티읕으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시옷으로 적어주는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왜 시옷으로 하필이면 왜 시옷으로 적어줄까? 그냥 받침대로 디귿으로 적어주지 왜 시옷으로 적어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즉 옛날부터 그렇게 적어왔다는 겁니다. 고래 옛날부터 그렇게 관용 형식 옛날부터 이렇게 적어온 방식 그런 방식에 따라서 시옷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레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걷잡다 이거는 거두어 잡다거든요. 거두어 두에 디귿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귿으로 적어줄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디귿으로 적어주고요. 곧장 이거는 곧게 라는 게 그 곧다라는 게 원래 그 디귿 받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낫가리 이것도 나달 요게 그 디귿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으로 낫가리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돛보다 이건 도도보다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귿으로 적어줄 이유가 있네요. 등은 본디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 디귿으로 적어준다는 것이죠. 시옷으로 적지 않고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반짓고리, 사흔날, 숫가락 이런 건 다 어디서 왔나요? 반짓고리라는 것은 바느질 고리에서 온 거예요. 바느질 고리 뭔지 아시죠? 반짓고리 요거 뭐냐 하면 그거 할 때 저 단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실과 바늘 놓여지는 통 있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바늘을 꼭 고슴도치 같이 꽂아 놓은 데 있어요. 꽂아 놓은 바늘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반짓고리입니다. 이렇게 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단단한 천에다가 막 이렇게 바늘 꽂아 놓은 그런 고슴도치 같이 막 그렇게 모양돼 있는 것. 그게 이제 반짓고리라고 얘기하는데 바느질 고리에서 그게 반짓고리가 리을이 디귿이 돼가지고 이렇게 디귿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이제 디귿이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원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을을 디귿으로 적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흔날도 사흘날이죠 원래. 근데 사흔날로 사흘날이라고 적어주면 틀려요. 오히려 사흔날이라고 그렇게 디귿으로 적어줘야 맞고요. 그 다음에 술가락 이것도 한술 두술 그러죠. 원래 그게 이제 숟가락이 원래 술이에요. 술인데 그게 이제 가락이라는 게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긴 거를 가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술에 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긴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숟가락인데 그걸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디귿으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그렇게 써주는 것으로 디귿으로 써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써줄 이유가 있을 때는 디귿으로 써주지만 그렇지 않을 땐 시옷으로 써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바깥 있죠? 바깥은 밭으로 줄여서 적어요. 그래서 바깥에 까테 티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줄여가지고 밭으로 적을 때 그때는 이제 티읕 받침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시옷으로 적지 않습니다. 밭벽, 밭부모, 밭사돈, 밭산재, 밭어버이, 밭쪽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밭벽 뭔지 아세요? 안벽의 반대말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벽을 볼 때요.
벽이 우리가 안쪽에서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서 보는 면이 있잖아요.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벽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볼 때 그 벽은 무슨 벽입니까? 그게 안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볼 때 그 벽은 무슨 벽이 되겠습니까? 그게 밭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안벽, 밭벽,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데, 하여간 밭벽이라고 그렇게 쓸 때 그때 티읕 받침을 써준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고, 하여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맞은 것을 목표하시오. 자, 돗자리, 시옷 받침이 있고 디귿 받침이 있네요. 자, 이거 저기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도두보다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지만, 돗자리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땐 고래의 관용 형식, 즉 옛날부터 그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시옷으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돗자리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면 밭다리, 요것도 이거 티읕 받침으로, 이거는 이제 티읕 받침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걸 때, 씨름에서 다리를 걸 때 안쪽을 걸 때가 있고 바깥쪽을 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쪽을 거는 게 이제 안다리를 거는 거고, 바깥을 걸 때 밭다리를 건다. 안다리, 밭다리. 그래서 밭다리 얘기할 땐 티읕 받침으로 그렇게 써줘야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읕 받침으로 써준 거요.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예, 그 뒤에 이제 파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절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랑 예 표기, 예, 보시면 그 제 파랑에 계례 매패해, 예, 여기에 예는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뒤에 이제 그 표준 저 표준 발음법에 보면, 예,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그 예 같은 경우에 앞에 그 자음이 오면은 에로도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에로 그렇게 발음이 날 수도 있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예로 써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얘가 앞에 그 자음이 오는 경우에 에로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에로 소리가 난다는 것, 에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표준 발음법의 내용이지만, 물론 예로 소리가 나는 게 원칙입니다. 에로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만 쓰는 것은 어떻게 써준다? 예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 파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즉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는데요. 아래 그 예를 보시면 개수와 개수가 있네요. 개수가 맞고요. 발음은 개수로, 그렇게 뒤에 걸로 개수 둘 다로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줍니까? 쓰는 것은 개수로 써준다. 왜냐하면 그 한자가 개자입니다. 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로 원래 그 한자대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자, 요거는 이제 사례로만, 예,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저기 그 다른 자음 같은 경우에는 다 에로도 소리가 납니다만, 그렇게 리에 같은 경우 있죠. 예나 리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예나 리에로 그렇게 발음이 난다라는 게 바로 표준 발음법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 원래 원칙도 사례로 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사례로만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표기는 다 사리에로 그렇게 써주지만, 발음도, 이거는 심지어 발음조차도 사리에로 난다는 것, 사레로 나는 경우 없다는 것. 예,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약간 좀 레 부분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원래 소리가 레로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리에로만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 표준 발음법에 리에로만 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요거는 이제 용례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준 발음법과 좀 약간 이율 배반적인, 예, 그런 좀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매와 연매가 있네요. 예, 요것도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둘 다로 소리 날 수 있어요. 예, 연매나 둘 다로 소리 날 수 있지만 쓰는 것은 연매 앞에 걸로 써준다. 폐품 요거 둘 다로 써줄 수 있지만 앞에 폐품으로 그렇게 써준다. 한자가 폐품이기 때문에, 피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혜택 둘 다로 소리 날 수 있지만 혜택으로 써준다. 그 다음에 계집, 예, 둘 다로 소리 날 수 있지만 앞에 걸로 소리 써주고, 핑계 둘 다로 소리 나지만 앞에 걸로 써주고요. 계시다 둘 다로 소리 날 수 있지만 앞에 걸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은 다만 보시면 다음 말은 보는대로 적는다. 개송, 게시판, 휴게실. 자, 이거는 개자가 원래 개자예요. 원래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 개라는 그런 한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에 보면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있듯이 불교에서 있는 찬송가, 예,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을 높이는 그런 노래, 이런 걸 개송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개자는 원래 개자고, 그다음에 게시판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게시판과 게시판 둘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인데, 예, 저 시험 문제로 뭐가 맞느냐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게 원래 개자예요. 원래 개자, 기회가 아니라 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판으로 원래 써준다는 것. 휴게실,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원래 개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실로 그렇게 써준다는 것. 예, 그래서 하여간 겨이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것. 이거는 다 거이라는 것. 예,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그래서 뒤에 표준 발음법 5항에서 보시면, 예, 요거 저기 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례로, 예, 그렇게 이제 례로만 소리가 납니다. 에레로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례로만 소리 나며, 에레로 소리 나는 것은 틀린 발음입니다. 발음조차도. 하여간 어쨌든 쓰는 것은 례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이고, 을의 케케묵다는 의리의 케케묵다는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단모음하는 형태를 표준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례 케케묵다로 그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례 케케묵다 요것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시험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함은 바로 공무원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기 의레나 케케묵다로 간단하게 적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단모음한 형태를 이제 표준으로 취하기로 했으니까 의리에 틀리고 케케묵다 틀립니다. 의례 케케묵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원으로 따지면 의례가 오히려 의례에서 왔기 때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케케묵다가 켜켜이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켜켜이 쌓인 것을 케케묵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원에는 오히려 의례 케케묵다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원에서 다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적은 형태를 표준으로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어원에서 오히려 더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 보시면 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예,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한글 맞춤 한글 맞춤 8항에서 례는 삭제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원래 레로 소리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례는 용례가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삭제되어야 하며 용례의 사례도 삭제되어야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모음이 붙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에로도 소리가 나지만 리을이 붙으면 예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용례는 좀 규정과 용례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거 적어피하시오. 핑계와 핑계가 있네요. 예, 핑계. 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원래 이제 이거는 개죠. 예, 개책할 때 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을 보시면 휴게실과 휴게실. 자, 요거는 원래 요거는 개죠. 원래 개이기 때문에 앞에 걸로 써주면 안 되겠고, 한자가 원래 개입니다. 그래서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케케묵다와 케케묵다. 예, 요거는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예, 앞에 게 오히려 어원에 가깝다, 켜켜이 묵다에서 가깝기 때문에 헷갈릴 법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표준어 규정 89년에 예, 정할 때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으니까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9항까지 하고 1교시 쉬면 되겠네요. 1교시까지 하고 쉬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9항을 보시면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자, 이게 의 같은 경우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제가 의 발음에 대해서 많이 쓰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의의 의인데요. 문의의, 의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게 의가 지금 4개가 이제 연속이 됐군요. 자, 이거 몇 개로 발음이 날 수 있을까요? 자, 문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요거는 니로만 소리가 나요.
나요.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의는 이로만 소리가 난다. 예,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문이 이, 의, 니로만 소리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의,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영어 오브의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 소유격, 속격, 예, 뭐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관형격, 예,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조사인데, 이런 조사는 소리가 의로도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로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이 에, 의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브의 뜻, 예, 그 관형격 조사, 속격 조사, 소유격 조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의로도 소리 나고 에로도 소리 난다. 요거 표준 발음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단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의 있죠. 단어에 뭐 모음 그 자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의, 요거는 의로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단어의 뒤에서 나오는 의 있죠. 단어의 뒤에서 나오는 의는 요거 의로도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이로도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예,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요거네요. 그 영어의 오브에 해당하는 것, 요거는 의나 에로 소리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어의 뒤에서 나오면은 의나 이로도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뭐 이렇게 2 곱하기 해서 총 4개로 소리가 날 수 있겠군요. 한번 소리 내볼까요? 문의의 의, 문의의 의, 문의의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의의 의, 문의의 의이, 그 다음에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이,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가 다 의로만 소리 나는 줄 아셨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요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음이 앞에 올 때도 예, 요거 저희 이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음이 앞에 올 때는 이로만 소리가 난다는 것, 예,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로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예를 보시면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이건 이제 단어의 뒤쪽에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로도 소리가 나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의로 써준다. 비록 의가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의로 써준다. 그거는 뭐 에로 소리 나더라도 의로 써주는 것, 그것도 이제 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이 예, 그 본이로 예, 그렇게 이로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본의로 써준다. 본이, 오니, 한이바람, 닐리리, 닝큼, 그 다음에 띄어쓰기, 시어, 티어, 그 희망, 희다, 유희, 이런 식으로. 예, 유희 같은 경우에 하여간 히읗 받침이, 히읗 그 앞에 자음이 오면은, 예, 약간 뭐 자음이 오면 무조건 이로 소리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걸로만 소리가 나요. 유희로. 예,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써준다? 유휘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본이란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온이란 화살의 머리를 활시 위에 끼우도록 애워낸 부분을 가리킨다. 자, 근데 뭐 온이라는 말 쓰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뭐 화살을 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하여간 좀 화살이라는 게 거의 뭐 양궁이나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없어진 뭐 그런 사물인데, 예,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하여간 거기에 화살의 머리를 활시 위에 끼우도록 그렇게 애워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알아둬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드릴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용례들이 89년도에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정해놓은 용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30년이 지났으니까 다 몇 살이십니까? 50대는 이제 30년이 아니라 지금 40년이 지났군요. 40년. 예, 89년도는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려가지고. 33년 지났네요. 33년. 예, 32년, 33년 지났는데, 하여간, 예, 어쨌든 30년 지났다고 치면은, 그때 50대는 현재 80대고요. 그때 60대는 지금 이제 90대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분들도 모르는 단어들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쓰지 않는 단어는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쓰는 단어들만, 예, 그런 단어들만 이제 공부하시고, 예,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런 쓰지 않은 단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제가 만약 그런 문제 시험 문제 낸다면 그거는 정말 비양심적인 거예요. 뭐 쓰지도 않는 말,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시험을 보는 것이죠. 필요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것, 저기 지금 쓰시는 것 그런 것만 공부를 하세요. 그런 것만 공부를 하시고 그 하여간 뭐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간 그 부분만 공부를 하시고 이런 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건 공부하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의 그 어휘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어휘력이 좀 그 현재 쓰는 말인데 어휘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이거는 뭐 쓰는 말인지 안 쓰는 말인지 그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테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는 말에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리고 쓰는 말만 알아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본이란 저기 그건 했고요. 그 아랫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는 경국의 요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닐일이 문의에서의 니는 고개음하지 않은 니은 곧 치경음을 니은 첫 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그 어머니 할 때 그 우리가 노인 할 때 노인 할 때 요 니은과 그 다음에 어머니 할 때 요 니은이 발음 기호가 달라요. 요거는 그냥 n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앞에 n자에서 요렇게 꼬리 달린 그런 니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니은은 구개음화된 니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발음 기호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유의할 때 유의가 아니라 아까는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그 뭐 보니 할 때 그때 뭐 그 도토리나 이런 거 속껍질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니은은 원래 요게 발음이 본이로 나기 때문에 요게 원래는 요렇게 소리가 나야겠죠. 요렇게 소리가 길게 달린 요걸로 소리 나야 되는데 요게 아니라 요렇게 n자로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요게 좀 하여간 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요거 편하게 본이라고 요게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본이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해 보세요. 보니라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니은이 자연스럽게 소리가 납니까? 보니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이 앞이 아니라 다른 모음이 오는 그런 니은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 발음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를 표기를 또 다르게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음 앞에서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발음도 그래서 표기에 그냥 의로 그렇게 써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한이바람. 자, 요게 저기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요거 비록 발음은 하니로 나지만 쓰는 거는 어떻게 써주는다? 하니로 써준다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이라는 것 요게 요런 거 들어보셨어요? 높, 한이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높이 아니라 새네요, 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뭐의 고유어입니다. 어떤 거의 고유어인지 아세요? 요거 새는 동쪽이고요. 한이는 서쪽이고 마는 남쪽이고 녹은 북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1교시가 좀 약간 길게 늘어지네요. 이거 좀, 하여간 1교시는 좀 길게 하고 2교시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 좀 끊기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래서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하여간 한이 바람이 어느 쪽 바람입니까? 즉 서쪽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바람은 어느 때 불어오는 바람인가요? 그때는 봄바람이죠. 원래는 이제 북쪽에서 겨울바람은 북풍이죠. 북풍인데 이제 그 북풍을 몰아내는 바람이 바로 서풍,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한이바람은 옛날에 되게 좋은 바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를 몰고 오는 나쁜 바람이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이 봄하고 연관되어 있는 따뜻함을 또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좀 이름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이가 있고 그 다음 위아래에 춤추는 한이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것 뭐가 맞나요? 예, 뭐가 맞냐 하면 요거 한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요 표기가 맞습니다. 이게 한이라고 써주는 요 표기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로 원래 써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여간 한이 발음은 서풍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이는 서쪽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이제 그 동쪽에 해가 그 떠오르는 거를 날이 새다라고 그러잖아요. 날이 새다. 요거 새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를 바로 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혹시 높새바람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 지리 시간에 아마 높새바람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저 대관령을 이제 기준으로 영동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예, 그런 이제 그 고온 저습한 바람, 예, 그거를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높새바람은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높새 무슨 뜻입니까? 북동풍을 가리키는 거예요. 높새바람은 그래서 북동풍을 가리키는 원래 그 고유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동풍은 다 높새바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 높새바람이 거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보면 북동풍을 다 높새바람이라고 부른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쉬었다가 예, 2교시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